안녕하세요, 언더독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해요.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 가진 돈 다 털어서 사업 시작했다가 쫄딱 망하고 펜션을 해서 1년에 1억 넘게 번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 사업을 망하게 된 과정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친구는 그때 당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친척 중에 한 명이 사업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업이었냐? 예전 일인데 그때 당시가 이제 중국하고 문이 열릴 때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산물 같은 거를 포장해서 중국에다가 이제 다시 파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제안이 들어왔던 거는 물고기가 들어오면 그걸 포장해서 중국에다 넘기자, 이런 사업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 친구는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직장도 그만두고 전셋집 보증금을 다 털어서 이제 강원도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얘기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사업이 시작이 되질 않았어요. 물고기가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판매처가 그렇다고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초조한 마음에 하루 이틀 가고 그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넘고 2달이 넘고 결국에 이 친구는 이게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근데 그때는 이미 돈을 다 날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처음에 가지고 갔던 보증금을 뺀 돈 7천만 원을 거의 다 날려먹게 됐죠. 수중에는 얼마 없었어요. 그 사업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하고 그 근처에서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민박집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민박집 주인이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그 할머니였는데요. 할머니가 이제 민박집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2달 동안 500만 원에 주겠다라고 한 거죠. 이 친구는 남은 돈을 가지고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2달에 500만 원이었고 방이 6개였던 그런 민박집이에요. 바닷가 같은 데 가보면 시멘트로 지어진 집인데 옛날 집이었어요. 그래서 여름 동안에 열심히 해봤는데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벌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월세가 좀 쌌다면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민박집을 하나 더 얻기로 했어요. 800만 원이었고 이번에는 방 14개였어요. 그러니까 월세 개념이 아닌 연세였죠. 1년 동안 800만 원을 주면은 1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강원도라는 지역이 특성상 여름에만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이 민박집을 맡기고 나머지 봄, 가을, 겨울에는 노가다를 뛰기로 한 거예요. 노가다를 뛰면서 돈도 벌고 와이프는 아기들을 키우면서 민박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년을 되돌아보니까 여름에 거의 바짝 벌어서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1년을 계산해 보면은 한 1,000만 원 조금 못 본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번에는 더 큰 거를 한번 잡으려고 했어요. 이제는 민박집이 아닌 펜션다운 펜션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죠. 제대로 된 펜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관광지에다가 펜션 방 많은 거를 하나 얻기로 했죠. 거기가 연세가 5천만 원이었어요. 이 친구가 1, 2년 만에 이렇게 5천만 원을 벌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노가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일당이 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또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일당이 만 원씩 더 올라가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첫 달에 8만 원, 그 다음 달엔 9만 원, 그 다음 달엔 10만 원, 이렇게 같은 시간을 해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죠. 일을 하면서 옆에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견눈질로 보고 그걸 배우고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걸 하고 사장님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그걸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돈들을 모아서 5천만 원을 만들어서 관광지에다가 펜션을 했고 그리고 2, 3년을 더해서 5천만 원을 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이 친구는 이렇게 성수기에만 잘 되는 강원도를 떠나서 청평으로 갑니다. 가평, 청평 이런 데는 아예 추운 때 빼고서는 봄, 여름, 가을 다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청평으로 이동을 합니다. 청평에는 5천만 원짜리에 방 7개짜리를 갑니다. 아, 여기서 어떻게 펜션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펜션 주인만 펜션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펜션 주인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건물만 지어놓고 임대료를 받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펜션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보증금 얼마와 1년 연세를 선불로 받고 펜션을 빌려주는 겁니다. 거기에 임대업으로 들어가서 얼마를 받던 알아서 상관없이 그냥 돈을 벌고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펜션 업체들이 많아요. 물론 잘 구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펜션업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5천만 원짜리 청평에 방 7개짜리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강원도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든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가평으로 바로 갑니다. 가평에는 연세가 1년에 1억 3천이었고 보증금이 3천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있던 모든 민박집과 펜션을 다 처분하고 그동안에 번 돈 5천만 원하고 합쳐서 이 돈을 마련했던 거죠. 여기서부터 이 친구는 1년에 1억 5천 이상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가평으로 와서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청소하는 아줌마나 광고비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더 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2, 3년을 하면서 이 친구는 1억 얼마씩 해서 결국에는 민박을 거쳐서 펜션까지 왔는데 한 총 5년 동안 5억을 손에 쥐게 된 거죠. 5년 만에 어쨌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진짜 거의 빵원이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연세 대비해서 더 많은 돈이 남는 곳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또 떠나게 됩니다. 저도 이 친구네 펜션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 정도면은 빨리빨리 해서 대출 땡겨서 펜션을 하나 짓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애들도 있으니까 한 군데 정착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의 의견은 그렇더라고요. 웬만한 펜션 하나 지으려면 20억이 넘어가는데 20억을 짓고 장사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가상각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이 낡고 방이 인테리어를 해도 결국에는 점점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낡아지기 때문에 유행이 흘러가면은 결국에 방값이 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계속 임대를 해서 펜션을 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애들 많이 보시겠지만 애견 펜션이나 키즈 펜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아직 애기 안 키워서 모르시겠지만 키즈 펜션 같은 경우에는 하룻밤에 50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시설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안에 미끄럼틀이나 수영장, 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하고 제주도에는 호황기가 온 거 아세요? 왜냐면 애기들이 집안에 있으면 답답해서 미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서 그렇게 가족들만 고립된 곳으로 놀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키워보신 분들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뭐 문제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정말 키워보면은 애기들은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고 그 위험성을 모르니까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컴퓨터 할 수도 없고 텔레비전만 보여줄 수도 없고 하니까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처럼 그냥 방만 있다고 해서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미끄럼틀하고 수영장하고 뭐 장난감도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더 비싼 숙박비를 받게 되는 거죠. 한번 예약해 보세요. 진짜 웬만한데 오히려 더 좋은 데들이 여름까지 예약이 꽉꽉 차 있어요. 자, 얘기가 조금 옆으로 흘러갔는데 이 친구는 그래서 아직도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숙박업이라고 하면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되게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 친구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깨진 거죠.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거죠. 참 쉬운 건데 모르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사업을 해서 망했건 아니면 부모님이 돈을 물려주지 않아서 재산이 없는데 사업을 하고 싶다면 어딘가에 들어가서 남의 일을 해줘가면서 돈을 모으는 게 우선이에요. 이런 것들이 싫거나 아니면 마음이 급해서 없는 돈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사기에 말려들게 돼 있는 거죠. 왜냐? 사기꾼들은 안 되는 게 없거든요. 돈 조금만 주면 다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보면 되는 일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100만 원 내고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런 게 없다는 걸 경험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면 큰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죠. 간단한 진리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싫은 거죠. 노가다로 해서 언제 2천만 원, 3천만 원 벌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쉽고 편한 일들 많을 거예요.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서 수많은 경쟁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숨겨져 있던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가 숨어 있다는 거죠. 눈을 크게 뜨세요. 인터넷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되게 가벼운 정보들이 많아요. 내 적성,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 하루 몇 시간 만에 월 몇백을 벌 수 있다. 남들 돈 잘 번다고 하니까 결국에 같이 말려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기 중심을 지키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빵원으로 시작해서 1년에 1억 5천 이상 펜션으로 해서 벌게 된 제 친구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진실은 원래 불편합니다. 힘들더라도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읽고 자기 역량을 키워서 그게 진짜 미래의 가치를 더 올리는 길입니다. 자, 또 같이 열심히 이겨내 봅시다. 화이팅!